20년 헌신한 며느리를 배신한 시어머니의 충격적 유산 분배. 유산을 둘러싼 가족들의 민낯을 보게 된 순간 저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기다리고 있던 반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의 허락을 받아 대신 전해드리는 이야기인데요. 듣다 보시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 거예요. 일부 행복했던 시작. 저는 올해 32살 직장인입니다. 부모님과 할머니 그리고 형과 함께 살았던 평범한 가정이었죠.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특별히 아껴주셨어요. 형보다 저를 더 예뻐해 주셨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는 항상 우리 막내가 가장 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 기억을 돌이켜보면 할머니는 늘 제 편이었어요. 형과 싸우면 저를 감싸주셨고 제가 아플 때면 밤새 간병해 주셨죠. 부모님이 일로 바쁠 때도 할머니가 항상 저를 챙겨주셨어요. 중학교 때였나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아프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죠. 그때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할머니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새 울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 일 이후로 할머니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당뇨병이 있으셨고 혈압도 높으셨죠. 그때부터 저는 할머니를 더욱 열심히 돌봐드렸습니다. 이후 20년간의 헌신.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할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 혈압부터 재드리고 약도 챙겨드렸죠.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할머니가 걱정돼서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대학교에 진학할 때도 집 근처로 선택했습니다. 좋은 대학교에 합격했지만 할머니 곁을 떠날 수 없었거든요. 부모님과 형은 내가 희생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 저는 할머니가 너무 소중했어요. 대학 4년 내내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함께 TV도 보고 산책도 했죠. 할머니는 항상 고마워하셨어요. 우리 막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래 사는구나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그런 할머니의 말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졸업 후 취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봉이 조금 적더라도 집에서 가까운 회사를 선택했어요. 할머니를 매일 돌볼 수 있는 곳이어야 했거든요. 형은 그때 이미 결혼해서 분가한 상태였어요. 가끔씩 집에 오긴 했지만 할머니를 돌보는 일은 거의 제 몫이었죠. 부모님도 일로 바쁘셨고 자연스럽게 저만 할머니를 책임지게 되었어요. 3부 깊어지는 유대감.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어요. 전쟁 중에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할아버지와 어떻게 만났는지, 부모님을 어떻게 키우셨는지. 특히 할머니가 젊었을 때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셨지만 오직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죠.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할머니는 항상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손이 얼마나 거칠고 차가웠는지. 할머니의 일생이 그 손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한 건 제가 직장에 다닌 지 5년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나빠지셨고 관절염도 심해지셨죠. 그때부터 저는 더욱 바빠졌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머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겨드리고 출근하기 전에 할머니 상태를 확인했죠.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달려와서 할머니와 저녁을 함께 먹고 밤늦게까지 할머니를 돌봤어요. 주말에는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거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줄였고 연애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4부 예상치 못한 변화. 할머니가 85살이 되셨을 때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형이 자주 집에 오기 시작한 거죠. 그것도 형수와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할머니를 찾아뵙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기뻤어요. 가족이 자주 모이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할머니도 정말 좋아하셨죠.
증손자, 증손녀를 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형이 할머니와 단둘이 있고 싶어 했고 저에게는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오랜만에 할머니와 둘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형이 올 때마다 저를 내쫓았고 할머니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없었죠. 할머니께 물어봐도 그냥 옛날 얘기했다고만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도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할머니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시고 제가 할머니를 돌보는 것에 대해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하셨던 일들을 갑자기 걱정하시는 게 이상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형이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동생아, 내가 할머니를 너무 고생스럽게 돌보고 있는 것 같다.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 좋은 곳 알아봤는데. 정말 황당했어요. 20년 동안 할머니를 돌봐온 저에게 갑자기 요양원 얘기를 하다니요. 할머니가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요양원이었는데요. 형,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가 요양원 가는 걸 얼마나 싫어하시는데요. 절대 안 돼요. 그랬더니 형이 화를 내더라고요. 야, 너 혼자만 효자인 줄 알아? 우리도 할머니를 사랑한다고.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할머니한테 더 좋을 거야.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게 시작이었다는 걸요. 오부 수상한 움직임들. 형의 제안을 거절한 후 가족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미묘하게 하지만 확실히 달라졌죠. 부모님은 제가 할머니를 돌보는 것에 대해 내 인생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형은 더 자주 집에 와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려고 했고 형수도 갑자기 할머니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상한 건 할머니의 반응이었어요. 평소에는 저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해 하셨는데 갑자기 다른 가족들이 올 때를 기다리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피곤하다고 하시면서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막내야, 할머니가 너한테 미안한 말을 해야겠다. 무슨 미안한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이제 요양원에 가려고 한다. 너를 너무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할머니를 돌봐온 저에게 갑자기 요양원에 가겠다고 하시다니요. 할머니가 가장 싫어하시던 요양원을 말이에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힘들다고 했어요? 저는 할머니와 계속 함께 있고 싶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았어요. 아무리 제가 설득해도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 형이 집에 왔어요. 그리고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죠. 동생아, 할머니가 요양원 가시기로 결정하셨대. 우리가 좋은 곳으로 알아봤으니까 걱정하지 마. 형,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래요? 갑자기가 아니야. 할머니가 오랫동안 고민하신 거야. 너도 이제 결혼해야 할 나이 아니야? 할머니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언제 인생을 포기한다고 했나요? 할머니를 돌보는 게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은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육부 배신의 시작.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신 후 저는 매일 찾아뵈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퇴근하고 바로 요양원으로 향했죠. 할머니는 처음에는 좋아하셨지만 점점 시들해져 가시는 게 보였어요. 요양원 환경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시설도 좋고 간병인들도 친절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집이 그리우셨나 봐요. 자꾸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저는 정말 괴로웠어요. 가족들을 원망하기도 했고 제가 더 강하게 반대했어야 했다는 후회도 들었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신 지 한 달 후 형이 갑자기 제게 말하더라고요. 동생아, 할머니 집 정리해야겠다. 너무 오래 비워둘 수는 없잖아. 할머니 집이라고 하니까 저희 집에서 할머니가 쓰시던 방을 말하는 거였어요. 할머니의 옷가지며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 방이요. 형, 할머니 물건들을 왜 정리해요? 할머니가 집에 오실 때 필요하실 텐데요. 그랬더니 형이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동생아, 할머니가 집에 다시 오실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나이도 많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정말 화가 났어요. 할머니를 포기하는 것 같은 말을 하다니요. 할머니는 여전히 저희 가족이고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오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형,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꼭 집으로 돌아오실 거예요. 제가 더 열심히 모시겠어요. 하지만 형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부모님과 상의해서 할머니 방을 정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게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는 걸요. 육부 배신의 시작.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신 후 저는 매일 찾아뵈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퇴근하고 바로 요양원으로 향했죠. 할머니는 처음에는 좋아하셨지만 점점 시들해져 가시는 게 보였어요. 요양원 환경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시설도 좋고 간병인들도 친절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집이 그리우셨나 봐요. 자꾸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저는 정말 괴로웠어요. 가족들을 원망하기도 했고 제가 더 강하게 반대했어야 했다는 후회도 들었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신 지 한 달 후 형이 갑자기 제게 말하더라고요. 동생아, 할머니 집 정리해야겠다. 너무 오래 비워둘 수는 없잖아. 할머니 집이라고 하니까 저희 집에서 할머니가 쓰시던 방을 말하는 거였어요. 할머니의 옷가지며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 방이요. 형, 할머니 물건들을 왜 정리해요? 할머니가 집에 오실 때 필요하실 텐데요. 그랬더니 형이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동생아, 할머니가 집에 다시 오실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나이도 많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정말 화가 났어요. 할머니를 포기하는 것 같은 말을 하다니요. 할머니는 여전히 저희 가족이고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오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형,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꼭 집으로 돌아오실 거예요. 제가 더 열심히 모시겠어요. 하지만 형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부모님과 상의해서 할머니 방을 정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게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는 걸요. 7부 의심의 씨앗. 할머니 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할머니의 중요한 서류들이 없어진 거였죠. 통장이며 인감도장, 그리고 할머니 명의의 부동산 서류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형, 할머니 서류들이 어디 있어요? 아, 그거?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 우리가 관리해야지. 뭔가 이상했지만 그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 서류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요양원에서 할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막내야, 할머니가 너한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무슨 미안한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너를 배신하게 될 것 같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가족들이 모두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정말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저를 배신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저를 배신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20년 동안 함께 지내왔는데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우시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만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할머니가 저를 배신한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8부 진실을 향한 첫걸음. 다음 날 저는 할머니의 말씀이 궁금해서 형에게 물어봤어요. 형, 할머니가 자꾸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형이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명확하게 배신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냥 노인성 치매 증상이라고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의 담당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는지,
헛소리를 하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할머니는 아직 정신이 매우 또렷하세요. 기억력도 좋고 판단력도 정상입니다. 다만 약간의 우울 증상이 있어 보이네요. 의사의 말을 들으니까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할머니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라면 그 배신 발언도 진심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께 할머니 이야기를 해봤어요. 엄마, 할머니가 자꾸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부모님도 형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할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라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부모님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시고 말씀하실 때 어색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저에게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구부 숨겨진 계획. 의심이 들기 시작하자 저는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첫 번째로 형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자주 드나드는 걸 봤어요. 우연히 회사 근처에서 형을 봤는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나오더라고요. 형은 이미 집이 있는데 왜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는 걸까요? 두 번째로 부모님이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할머니를 정말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최근에는 뭔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로 가족들이 할머니의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몇 번 들었어요. 할머니가 소유하고 계신 집과 예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말이에요. 평소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왜 할머니의 재산에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할머니를 만나러 요양원에 갔을 때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막내야, 할머니가 너한테 정말 중요한 말을 해야겠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이야기야. 할머니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어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무서운 표정이었죠.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너의 형이 할머니한테 유언장을 쓰라고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할머니가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형이 자주 집에 오는 이유,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이유, 할머니의 서류들을 가져간 이유. 모든 게 유산 때문이었던 거죠. 10부 충격적인 진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형이 할머니께 유언장을 쓰라고 했다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다음 날 저는 할머니를 다시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할머니께 정확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부탁했죠. 할머니는 처음에는 말씀하시기를 꺼려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부탁드리자 결국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막내야, 할머니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형이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후 매주 찾아와서 유언장을 쓰라고 압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할머니의 모든 재산을 형에게 물려주라는 내용으로요. 형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형이 말하길 내가 할머니를 돌본 건 당연한 일이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내 형이 말하길 내가 할머니 재산을 노리고 그동안 친절하게 대한 거라고 했다. 할머니가 죽으면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고 했다는 거야.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진심으로 할머니를 돌봐온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할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형이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한 거야. 할머니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 하지만 내 형이 계속 그런 말을 하니까. 그리고 부모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모님까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였죠. 할머니, 부모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응. 내 엄마가 말하길 내가 할머니 재산에 관심이 많다고 했어. 그리고 할머니가 오래 사시는 것보다는 편안히 돌아가시는 게 좋겠다고.
그 순간 저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제 가족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20년 동안 진심으로 할머니를 사랑했는데 그걸 재산을 노린 계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11부 배신의 완성. 할머니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결국 유언장을 썼다. 내 형이 하도 압박해서. 부모님도 그게 맞다고 하시니까. 할머니, 정말 유언장을 쓰셨어요? 응. 할머니의 모든 재산을 내 형에게 물려준다고 썼어. 집도 예금도 모든 걸 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할머니를 20년 동안 돌봐온 저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동안 할머니에게 관심도 없었던 형이 모든 걸 가져간다는 거였죠. 할머니,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한테 한 말씀이라도. 막내야, 할머니도 어쩔 수 없었어. 가족들이 모두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할머니가 혼자 반대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할머니가 더욱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요양원에 있으니까 가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 만약 할머니가 반대하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제야 저는 형의 계획을 이해했어요.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서 가족들과 격리시킨 다음 압박을 가해서 유언장을 쓰게 한 거였죠. 그래서 할머니가 저한테 배신한다고 하신 거였어요? 응. 할머니가 너를 배신하게 되어서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모든 걸 물려주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정말 많이 우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화가 나는 건 할머니가 아니라 가족들이었죠. 12부 가족들과의 대면.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대면했어요. 더 이상 숨기고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형, 할머니한테 유언장 쓰라고 했다면서요? 형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하게 답했어요. 그래, 했다. 그게 뭐 어때서? 20년 동안 할머니를 돌봐온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상의? 너랑 무슨 상의를 해? 할머니 재산은 할머니 마음대로 정하는 거야.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더 화가 나는 건 부모님의 반응이었어요. 엄마 아빠도 이 일을 알고 계셨어요? 부모님이 서로 눈치를 보시더니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형이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럼 제가 할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신 것도 맞나요?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게 내가 할머니를 너무 독차지하려고 해서. 우리도 할머니를 뵙고 싶은데 항상 너만 할머니 곁에 있으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가족들이 할머니에게 관심도 없을 때 혼자서 할머니를 돌봐온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지금까지 제가 할머니를 돌본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네요. 형이 차갑게 말했어요.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야. 할머니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들이 저를 완전히 배신했다는 걸 말이에요. 13부 완전한 고립. 그날 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20년 동안 믿고 살아온 가족들이 저를 완전히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가족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예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집에서도 저와 대화하지 않았고 할머니 이야기도 제 앞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것도 제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동생아, 할머니가 너무 피곤해 하신다. 당분간은 면회를 자제하는 게 좋겠어. 형,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가 언제 피곤해 하셨어요? 할머니가 직접 말씀하셨어. 너무 자주 오면 부담스럽다고. 그럴 리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오는 걸 가장 기뻐하셨거든요. 하지만 형은 요양원에 이미 말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당분간은 제가 면회를 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몰래 할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하지만 요양원에서 저를 막았어요. 죄송합니다만 가족분들이 당분간 면회를 자제해달라고 하셨어요. 정말 막막했어요. 할머니를 만날 수도 없고 가족들과도 대화할 수 없었죠.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는지를요. 14부 예상치 못한 전화.
할머니를 만나지 못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변호사 사무실이었죠.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혹시 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는데 상속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 하세요. 손자분이 함께 와달라고 하시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할머니가 변호사를 만나셨다는 거였죠. 할머니가 언제 그곳에 가셨어요? 어제 오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시면서 손자분과 상의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할머니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막내야, 할머니가 너한테 정말 미안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걸 바로잡으려고 한다. 15부 할머니의 진짜 계획. 변호사가 설명해주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할머니가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던 거였죠. 할머니께서 기존의 유언장을 취소하고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 하십니다. 새로운 유언장요? 네, 할머니의 모든 재산을 손자분께 물려주고 싶다고 하시네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막내야, 할머니가 그동안 너무 바보였다. 가족들 말만 듣고 너를 의심했어. 하지만 이제 정신 차렸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생각을 많이 해봤다. 20년 동안 할머니를 진심으로 돌봐준 건 너뿐이야. 다른 사람들은 할머니가 아플 때도 오지 않았잖아.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할머니가 진실을 깨달으셨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변호사가 우려를 표했어요. 할머니, 그런데 가족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할머니 재산은 할머니가 정하는 거야. 그리고 이미 결정했어. 그리고 할머니가 저에게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막내야, 사실 할머니 재산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 있거든. 16부 숨겨진 재산. 변호사가 할머니의 재산 목록을 보여주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할머니가 소유하고 계신 재산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할머니, 이게 정말 할머니 재산이에요? 응,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것도 있고. 할머니의 재산에는 현재 살고 있는 집 외에도 다른 부동산이 몇 개 더 있었어요. 그리고 예금도 상당한 금액이 있었죠. 할머니, 그런데 이런 재산이 있다는 걸 가족들이 알고 있나요? 일부는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전부는 모를 거야. 할머니가 비밀로 해둔 것들이 있거든. 그제야 저는 이해했어요. 형이 왜 그렇게 할머니의 유언장을 서두르려고 했는지 말이에요. 할머니의 재산 규모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형이 이미 할머니 재산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럴 거야.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 전에 할머니 서류들을 뒤져봤을 테니까. 변호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기존의 유언장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의사가 명확하시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막내야, 할머니가 이 모든 걸 너한테 물려주고 싶어. 20년 동안 할머니를 돌봐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17부 가족들의 분노.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한 후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날 할머니가 가족들을 요양원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새로운 유언장에 대해 말씀하셨죠. 가족들의 반응은 정말 격렬했어요. 특히 형이 완전히 화를 냈죠.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미 유언장을 쓰셨잖아요. 그 유언장은 취소했어. 새로운 유언장을 썼다. 새로운 유언장이요? 누구 맘대로요? 할머니 맘대로. 할머니 재산인데 할머니가 정하는 거 아니야? 형이 저를 쳐다보면서 화를 냈어요. 야, 내가 할머니한테 뭔 짓을 한 거야? 할머니를 꼬드겨서 유언장을 바꾸게 했지? 형,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직접 결정하신 거예요. 하지만 가족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제가 할머니를 조종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들이 모두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데. 화목하게? 그동안 할머니가 어떻게 지냈는지 알기나 해? 할머니가 화를 내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평소에는 온순하신 할머니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을 굳게 먹으신 것 같았어요. 18부 가족의 완전한 붕괴. 그날 이후로 가족들은 저를 완전히 적으로 대했어요. 집에서도 저와 말을 섞지 않았고 제가 있으면 자리를 피했어요. 형은 아예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할머니를 그렇게 꼬드겨서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하는구나. 형,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결정하신 거라고요. 직접 결정했다고? 20년 동안 할머니 곁에 붙어 있으면서 세뇌를 시켰을 거 아니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진심으로 할머니를 돌봐온 걸 그렇게 해석하다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할머니를 너무 이용한 것 같다. 할머니가 너만 믿고 계시는 걸 악용한 거 아니야? 엄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사랑한다면서 재산은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들에게 저는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가족들이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이 집에서 나가. 할머니 재산이나 노리는 놈이 우리 가족이라고 할 수 없어.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20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를 완전히 버린 거였죠. 19부 할머니의 마지막 선택. 그런 상황에서 할머니가 더 큰 결단을 내렸어요. 요양원에서 나와서 저와 함께 살겠다고 하신 거였죠. 막내야, 할머니가 이제 요양원에 있기 싫다. 너와 함께 살고 싶어. 할머니, 하지만 집에서는 다른 가족들이. 상관없어. 할머니 집인데 할머니가 누구와 살지 정하는 거야. 할머니의 의지가 워낙 강하셔서 결국 요양원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죠. 가족들의 반응은 정말 격렬했어요. 특히 형이 완전히 화를 냈죠.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집안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잖아요. 뒤죽박죽은 무슨, 할머니가 할머니 집에서 사는 게 뭐가 이상해? 그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살아야 하는데. 가족? 그동안 할머니한테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가족이라고. 할머니가 정말 화를 내셨어요. 그동안 쌓인 감정이 터진 것 같았죠. 할머니가 아팠을 때 누가 돌봐줬어? 할머니가 외로웠을 때 누가 함께 있어줬어? 모두 막내뿐이었어. 가족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의 말씀이 사실이었거든요. 20부 새로운 시작.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된 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20년 동안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죠. 하지만 가족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어요. 형은 아예 연락을 끊었고 부모님도 저희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외로웠어요. 가족들이 그리웠고 예전처럼 함께 지내고 싶기도 했죠. 하지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막내야,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이제 알겠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야. 할머니의 말씀이 맞았어요. 20년 동안 할머니를 돌봐온 저와 재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가족들. 누가 진짜 가족인지는 분명했죠. 그리고 몇 달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건강해지기 시작한 거였죠. 요양원에 있을 때는 항상 우울해하시고 아픈 곳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와 함께 지내면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막내야, 할머니가 이렇게 건강해진 건 다 너 때문이야. 행복해서 그런가 봐. 정말 신기했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정말 행복했거든요. 21부 예상치 못한 반전. 할머니와 함께 평화롭게 지내고 있을 때 갑자기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형이 사업에 실패해서 큰 빚을 지게 되었다는 거였죠. 그리고 얼마 후 형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할머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서요. 할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를 오해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차갑게 대하셨어요.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그동안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었어?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돈 때문에 정신이 나갔었어요. 이제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형이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할머니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늦었어. 할머니는 이미 누가 진짜 가족인지 깨달았어. 그 후로도 형은 몇 번 더 찾아왔지만 할머니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가족들이 불쌍하기도 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들이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22부 진정한 가족의 의미.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혈연 관계가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 거였죠. 할머니도 같은 생각이셨어요. 막내야, 할머니가 이제 정말 행복하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되어서 말이야. 할머니와 저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함께 산책하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죠. 할머니의 건강도 계속 좋아지셨어요. 의사도 놀랄 정도로 건강해지셨죠. 할머니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건강해지실 줄 몰랐어요. 행복해서 그런가 봐. 할머니가 이렇게 행복한 건 오랜만이야. 그리고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막내야, 할머니가 너한테 정말 고맙다. 20년 동안 할머니를 돌봐줘서 말이야. 할머니, 당연한 거예요. 저도 할머니 덕분에 행복했어요. 그래도 고마워. 할머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너야.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20년 동안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거든요. 23부 마지막 순간까지. 할머니는 90살까지 건강하게 사셨어요. 저와 함께 보낸 마지막 5년이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하셨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저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막내야, 할머니가 죽어도 슬퍼하지 마. 할머니는 정말 행복했어. 할머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할머니는 더 오래 사셔야 해요.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언제 갈지 모르지만 후회는 없어. 너 같은 손자를 둬서 정말 행복했어. 할머니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아직도 생생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 손자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 평생 간직할게요. 그래, 우리 막내가 이제 다 컸구나. 할머니가 없어도 잘 살아갈 거야. 할머니는 며칠 후 조용히 잠들듯 돌아가셨어요. 고통 없이 평안하게. 장례식 날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할머니를 배웅해 주었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베풀었던 따뜻한 마음들이 모두 돌아온 것 같았어요. 에필로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할머니 집은 이제 제가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가꾸시던 텃밭도 제가 돌보고 있고요. 가끔 할머니 방에 앉아서 할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려요. 할머니의 따뜻한 밥상, 할머니의 구수한 이야기들, 할머니의 넓은 품. 할머니는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할머니, 손자는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종종 유산이 돈이나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유산은 마음입니다. 할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것은 단지 재산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 그리고 가족의 의미였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외로운 어르신, 혼자서 아픈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그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 손이야말로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유산입니다.